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5강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블록체인 금융 전문가 이재백 본부장입니다. 화폐혁명으로 준비된 원이 결국은 금융의 주인공이고 최종적으로 4차 산업혁명을 목적이 있다는 걸 지난번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오늘 5강은 이렇게 준비된 원이 과연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강론을 오늘 좀 들어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 안 넘어가죠? 자, 화폐혁명으로 준비된 게 원인데, 본질을 본다면 화폐가 곧 금융을 만들고 곧 경제를 만들고, 이거는 정치, 외교, 군사, 행정 속에 바라봐야 되고, 결국은 철학과 종교까지 파악해서 숨겨진 키워드를 찾아서 파악해야지 이게 보인다. 이게 지난 시간에 배운 거고요. 자, 실무경제에 연결된 것을 유용성이 들어가는데, 자, 비트코인율을 보자면은 반드시 정보화폐로 교환을 해서 지불을 해야 한다면은, 반면에 미래 지불수단으로 준비된 원이라는 화폐는 자, 중간자를 거치지 않고 바로 P2P를 통해서 이 지불수단을 쓸 수 있는 것, 이게 원만히 가능한 거죠, 현재까지. 자, 그래서 앞으로 지불의 유용성이 확장되고 결국은 송금의 유용성이 같이 커지는 이런 방식으로 나간다는 것이 원의 근본적인 방향입니다. 그게 지금까지 회사가 계속 법률적으로 그리고 실제 시스템적으로, 즉 플랫폼을 통해서 지금까지 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선물과 현물로 확장성, 이게 바로 온프레스죠. 그래서 선물은 즉 투자를 말하고, 현물은 이제 교환과 송금 시장이 열리는, 그게 아마 2024년에 예상된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개인과 회사의 국가 확장성, 이렇게 진행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본강의를 통해서, 자, 그렇다면 과연 규제를 통해서 어떻게 이 세상이 구현되는지, 자, 기존 3차 산업과 4차 산업을 통해서 과연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자, 그렇다면은, 자, 지금 흔히들 말하는데 왜 규제를 해야 되는지, 자, 왜 규제를 해야 될까요, 우리 돈은? 자, 미래 지불사 준비된 원은 어떻게 준비를 해왔을까요? 그렇다면은, 규제란 개념을부터 아신다면은 벌써, 자, 자, 돈이란 것은 A, B로 흘러갔을 때 반드시 범죄 행위가 발생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게 아날로그, 종이돈에, 자, 실제 돈이 움직이는 아날로그 금융시대에서는 이런 국제적인 규제가 필요 없었는데, 돈이 디지털화되면서, 즉, 아날로그 화폐 플러스 디지털 금융시대, 즉, 전자금융시대가 돌입한 1980년부터 시작한 이 문제, 즉, 그때 본격적으로 발휘된 게 바로 자금 세탁 방지, 즉, 검은 돈들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추적할 수 있는지. 그래서 만든 게 자금 세탁 방지법이고, 그때 만든 기관들이 국제 자금 세탁 방지기구, 그리고 UN 마약 범죄 사무, 이런 기관들이 존재하고, 이들은 바로 유엔 산하, IMF 산하 기관들이죠. 그래서 규제를 하는 방법은 바로 고객을 확인하는 제도. 자, 그래서 우리가 은행 통장을 만들 때 신분증을 제출해서 고객을 확인하는 제도, 여기서 시작됐다면은, 자, 4차 산업 금융혁명이 시작되면서 신금융에서는 바로 Know Your Customer, 즉 KYC라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 고객을 확인하고 있는 거죠. 자, 그것을 법령을 본다면 AMLD5인데, 이거는 1980년대 말에 만든 게 AMLD1이라면 이제는 마침내 암호화폐까지, 즉 가상자산까지 규제하는, 그리고 앞으로 새로 나오는 미카법에서 나오는 이까지 포함되는, 즉 암호자산까지 규제하는 이 법이 AMLD5고, 자, 그 법은 바로 Know Your Customer, KYCC로 대표되는 강화된 KYC까지 포함된 이 시스템.
자, 그리고 미국 중심은 바로 트래블, 즉 움직이는 규칙, 돈이 AB로 움직인 것을 트래블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움직이는 규칙으로서 바로 규제를 하는 거죠. 그게 한국 같은 경우는 기타 국가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특검법에 해당되는 이 방법을 규제를 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떻게 규제가 되는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규제 관점에서 암호화폐 분류와 오늘 비전. 자, 규제 원리는 방금 전에 순서가 좀 뒤바뀌긴 했는데요. 자, A에서 B로 움직일 때 이 움직이는 것을 바로 이 규제의 원리에서 본다면은 움직이는데 항상 범죄행위가 발생한다. 자, 그래서 규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범죄라는 게 왜 확장이 안 되고 범죄가 확장이 안 되려면 자금줄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자금이 더 이상 나오지 못하게 차단을 하기 때문에 추적을 할 수 있는 방법. 돈이 안 보이다, 움직이는 게 안 보이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규제를 할 것인가 나온 게 바로 규제법인데, 이거는 약 1980년대, 즉 신냉전이 해체되고, 아니 기존의 냉전이 해체되면서, 즉 89년도에 자 동독이 멸망하고 동독이 붕괴하고 소비에트가 91년도에 붕괴하면서, 소련이 붕괴하면서 이 규제가 본격화되죠. 왜? 새로운 분쟁 지역이 굉장히 유럽부터 해서 동유럽부터 해서 중동까지 전 세계적인 이 분쟁 국가에서 자금을 막을 수밖에 없는, 자, 이 시스템을 만든 게 바로 규제법이죠. 그래서 현재 규제법 본다면은 가상자산과 지금 기존의 가상자산 규제가 나쁜 돈을 막는 거라면은 좋은 돈을 나가게 하는 방법, 이 공통적인 방법이 바로 자금 세탁 방지, 테러 자금 유입 방지 준수, 바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기존 가상자산과 암호자산, 새로 이번에 미카법에 나온 암호자산을 공통으로 본다면 이 두 가지고, 암호자산 규제법은 바로 담보금을 넣고 담보금만큼 움직이고, 자, 즉 담보금만큼 돈이 실제로 교환을 해주고 상한을 보장, 이게 바로 미카법의 2024년 6월 달에 발효될 이 미카법의 핵심이죠. 자, 그래서 언제든지 상환해 줄 수 있는 이 시스템. 자, 이 두 가지 핵심입니다. 자, 규제의 필요성은 바로 나쁜 돈을 막자, 간단히 보시면 됩니다. 자, 그 근본에는 바로 하나밖에 없는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지구에, 자, 그렇다면 범죄행위가 막아야 되기 때문에 나쁜 사람들을 막자, 그러려면 나쁜 돈을 막자, 이렇게 시작된 게 규제의 원리죠. 자, 그래서 규제의 역사성은, 자, 결국은 혼란의 극치화, 즉 분쟁, 즉 나쁜 범죄, 마약, 그리고 테러 자금, 이쪽으로부터 막자는 데 시작되는 규제 역사성을 본다면은 1980년대 말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규제법이 나와서 지금까지 이르렀습니다. 현재까지 규제법이 강화되고 있는 거죠. 이제는 이제는 바로 돈도 안 보이고 돈이 움직이는 금융도 안 보이기 때문에 규제가 강화될 필요가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AML-D5, FATF법, FATF 승계한 게 국내법이 바로 특검법이죠. 특별금융정보 처리에 관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이렇게 전개되는 겁니다. 자, 규제를 보겠다면은, 자, 기존 금융규제와 신금융 규제를 본다면 간단히, 이건 도식화시킨 건데 제가요. 기존 금융은 규제가 세모라는 것은 바로 규제가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다. 즉, 중간자를 통해서, 즉, 은행을 통해서 송금을 하고, 자, 카드나 피지, 페이를 통해서 지불수단을 쓴다면 이때는 규제가 되죠. 왜? 전부 이들은 은행을 통해서 연결되기 때문에 결국 기존 금융의 규제의 중심은 바로 은행입니다. 그래서 규제가 되는데 우리끼리 돈을 주고받고 물건을 주고받을 때는 절대 규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규제의 사각에 있는 거죠. 바로 이것을 하려고 바로 규제 관점에서 본다면은 바로 오늘 만든 이유가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금융의 두 가지 트렌드는 바로 비트코인류를 통해서 돈을 버는 비트코인류와, 자, 결국은 지불선을 만드는 이 화폐 원이 있는데, 비트코인은 똑같이 지불이, 자, 규제가 절반밖에 안 되는 거죠. 즉, 작년 2020년 9월 25일 날 발효된 이 특검법에 의하면은
자, 우리가 거리소로 송금할 때는 자기 프라이빗 지갑에서 거리소 지갑으로 송금하면은 거리소와 신고를 하고, 거리소 지갑에서 다른 사람한테 보내면은 그때도 거리소와 신고를 하는데, 자, 개인 대 개인이 바로 송금한다면 절대 이거는 규제가 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신고할 필요도 없고 신고할 의무도 없고 할 수도 없죠. 자, 그걸 즉 중간자를 통해서는 똑같이 규제가 안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기존금융하고 신금융 규제 관점은 똑같습니다. 중간자를 통해서만 규제가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바로 이 원의 특장점이 바로 이 P2P가 규제가 되는, 자, 이게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점에 오늘 자부심을 가져도 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그래서 바로 규제가 되는 돈, 이게 바로 원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규제법이 바로 전에는, 과거에는 기존 우리 2010년도까지만 해도 우리가 초기에는 KYC가 블록체인에 탑재되어 있어서 이 규제가 됐다면은 2019년 우리가 해보는 것은, 우리가 2019년 18주차에 은행 연결 작업을 했는데, 또 그때 바로 센트럴뱅크 중앙은행하고 했죠. 자, 그래서 중앙은행과 합의한 이 시점이 뭡니까? 바로 UN 오디시에서 관장하는 월드체크와, 즉 신원 확인제도 월드체크와 GoAM이라는 이 유저 인터페이스,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즉 애플리케이션에 UN 오디시에 관장하는 민간 자금 세탁 방지 프로그램에 우리는 이미 라이센스를 땄죠. 그때 API 연동을 받았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바로 우리 원이 규제될 수밖에 없는 이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규제가 된다. 그래서 이것이 원이 결국은 단일화가 될 수밖에 없는 유일한 이유다. 자, 가장 중요한 규제 관점에서 이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난 시간에 제가 발표한 건데,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는 사라지지 않고 바로 단 이전될 뿐이다. 이거는 계속 제가 외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오늘 갖고 있으면 우리는 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